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야, 뒤늦은 소주성 반성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이 여당 시절에 추진했던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올렸던 걸 실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어제 재집권 전략을 정리한 책을 내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대선 실패의 원인이라고 공개 진단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책임에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체화하지 못한 민주당 정권과 우리 민주당의 한계를 처절하게 반성했습니다. 책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일기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만 올리면 안 됐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지 못한 게 실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이례적으로 느껴지는데요. 네, 사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정책 실패를 인정한 건요, 지난해 8월부터입니다. 대표적인 게 민주당의 당의 목표나 지향점을 담은 강령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빼버린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을 스스로 폐기한 건데 특히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요.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최저임금을 급하게 올린 게 결과적으로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 고용 충격을 줬다고 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지표는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한 자릿수,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 이상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을 16.9% 올린 직후인 2018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소득순위 하위 20%의 돈벌이는 17.7%가 줄어들고 상위 20%는 오히려 10.4%가 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여유 있는 사람은 더 살만해진 겁니다. 일자리도 줄어들었는데요. 1년에 평균 30만에서 40만 개가 늘어나던 일자리가 2018년에는 9만 7천 개 정도로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직원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네, 실패를 인정했으면 원인도 찾았을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어려운 계층의 소득을 올려서 끌어올리는 방향은 맞지만 원인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네. 실제 최하층은 노인층이 대부분인데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등의 요구에 끌려가면서 실제 저소득층이 아니라 노조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겁니다. 최 전 부원장은 진짜 최하층은 노조 조합원에 없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야, 뒤늦은 소주성 반성문의 느낌표는 정책은 연습이 없다로 하겠습니다. 예. 최 전 부원장은 진보 성향 정당 입장에서 노인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성은 다행이지만 정책 실험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은 민주당이 뼈아프게 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부활한 내부 총질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해서 논란인데 이 총장이 내부 총질이라는 말도 했습니까? 이 총장이 한 말은 아니고요. 사실 당원들이 이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나온 말입니다. 네. 이 총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소환이 됐는데요. 의총 발언이 공천을 앞둔 입단속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 총장은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을 왜 가만히 두냐는 당원들의 항의가 많아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당을 폄훼하고 당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당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이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는 사실 지난 대선 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 휴대폰에 당시 찍혀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그 단어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한 말이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등장한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총장이 거론한 대상이 누군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취재해보니 당을 암덩어리에 비유한 윤상현 의원과 윤 대통령 지지율을 거론하면서 수도권 몰살론을 주장한 하태경 의원이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암 치료하면 소생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수도권은 거의 몰살됩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 내에서는요, 두 사람 외에도 당과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도 대상이라고 보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이 문제는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공천 배제 이런 문제로까지 확대될까 봐 우려가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친윤계는 공천 연관성을 부인했지만요. 비윤계에서는 당이 위기라는 걸 지도부만 모른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사고당협 발표가 한 차례 미뤄졌고 오는 10월부터는 공천 자료로 쓰일 당무감사도 예정돼 있어서 본격적인 공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당이 좀 힘들고 이럴 때는 같이 승선을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주의하자. 뭐가 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배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내부 수리부터 하시라.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부활한 내부 총질의 느낌표는 비난도 대안을 담아야로 하겠습니다. 네. 여야 모두 개파나 출신 지역별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걸 보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노선 경쟁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비판보단 건전한 대안 제시가 더 중요하겠죠. 내부 단결과 건전한 경쟁을 병행해야 하는 건 총선을 앞둔 여야 모두에게 어려운 숙제일 겁니다. 네, 김아린 기자 잘 들었습니다.